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KDB생명의 새 대표이사에 임승태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선임됐습니다. 임 대표는 재무 건전성 관리와 매각을 위한 경영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글로벌 은행 사태를 거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부 통제와 위험 관리 등 책임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대표이사 공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비상체제에 돌입한 KT가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KT 사회이사 재선임에 도전했던 현직 사회이사 후보 3명이 동반 사퇴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인 차파트너스와 치열한 표대결이 예상됐던 남양유업의 주주총회는 차파트너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소액 주주들의 지지를 얻어 차파트너스가 추천한 감사가 남양유업의 이사회에 입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의 마지막 날 뉴스프라임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는 취재 기자와 함께 다양한 경제계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오늘은 신민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KDB생명보험의 신임 대표이사에 임승태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최종적으로 이제 선임이 됐습니다.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신임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임 신임 대표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최종 선임됐습니다. 임 대표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취임식에서 새 국제 회계 기준과 신지급 여력제도 도입에 따른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 관리, 자본 확충, 매각을 위한 경영 정상화를 단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제시된 3가지 필수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전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민첩하고 능동적으로 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강점은 키우고 약점을 버리는 과감한 개혁과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부정적이고 위축된 마음을 버리고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일하자며 임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KDB생명의 경영 정상화라는 최종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고 전 임직원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셰르파와 치어리더의 역할을 하겠다며 핵심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장애물은 없는지 진전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단기 과제의 성공적 수행이 중장기 목표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CEO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KDB생명 측에서는 이번에 이제 선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네, KDB생명은 이번 선임에 대해서 정책금융 전문가로서 금융보험 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다며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KDB생명 매각을 비롯한 여러 현안과 복합 위기 상황에서 회사 발전과 지속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책임자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대표는 50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KDB생명의 대표를 맡게 돼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 짚어보죠. 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늘 5대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와 글로벌 은행 사태 등을 거론을 했는데요. 신 기자, 김 위원장이 내부 통제와 위험 관리 같은 책임 경영을 강조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 프레즈센터에서 5대 금융지주 회사단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미국과 유럽의 은행 사태는 건실한 내부 통제와 위험 관리 능력에 대한 고객의 신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CEO 책임 하에 업무 영역별 리스크에 대해 관리 책임이 있는 임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진보다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각종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도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또 나왔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표이사에 균형 잡힌 견제가 이뤄질 수 있는 유능하고 적격한 대표이사가 선임되며 이에 대한 균형 잡힌 견제가 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진 보수 체계와 관련해선 임원이 성과와 책임에 부합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수 지급 계획을 주주들에게 설명하는 세이온페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후보자 선발, 육성 평가 등 승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 위원장이 해외 주요 은행들의 지금 부실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은 그래도 좀 안전하다,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는 없는 만큼 은행장들에게 뭔가를 요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주 회장들에게 불확실성에 대비해 시장 안정 노력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금리 기조에서 취약 차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환 이후의 채무 조정과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등 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금리 상승과 같은 비용 상승 요인에 금융권에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 대출자에 전거되는 금리 인상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자, 앞서서 사진에도 나왔었는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 자리에 동석을 했었죠. 자, 최근에 당국에서 좀 강조를 했었던 상생금융과 관련해서 감사와 또 당부를 전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지주가 취약계층 지원에 다양한 방식으로 나서고 있다며 감사를 표한 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부동산 PF 리스크 등도 엄존하는 만큼 지주 계열사가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하는 등 자체 위기 대응 체계를 탄탄히 갖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세 번째 프라임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대표이사 공백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KT가 오늘 또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자, 주총회 열린 KT 연구센터 앞에서는 지금 확성기 소리와 고성이 오가면서 상당히 오늘 시끄러웠다고 하는데요. 신 기자, 예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사회이사 재선임에 도전을 했었던 현직 사회이사 후보 3명도 결국에는 동반 사퇴를 하게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사회이사인 강충구 고려대 교수와 여은정 중앙대 교수, 표현명 전 롯데렌탈 대표는 사회이사 후보에서 모두 사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KT는 상법에 따라 최소한 사회이사 3인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신규 사회이사 선임 시까지 이사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사회이사 사퇴에 따라 이날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들 사회이사 후보 3인에 대한 재선임 안건은 자동적으로 폐기됩니다. 주총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등 4건만 진행됩니다. 신 기자, 사회이사 후보 3명의 사퇴 결정에 어떤 다른 원인이 있었을까요? 이들의 사퇴 결정에는 KT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침 발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국민연금은 전날 오후 늦게 표 사회이사 후보에 대해 중요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에 최근 5년 이내 재직한 임직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놨고 나머지 두 사회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이대 주주인 현대차그룹도 표이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그의 재선임 안건이 주총에서 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1대와 2대 주주의 지분은 약 18%에 불과하지만 다른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이보다 크다는 것이 업계 중론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결과는 표이사 재선임 안건 통과가 어렵게 되자 그와 함께 3년간 이사회를 꾸려온 강충구, 여은정 이사도 후보 자격에서 동반 사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남양유업의 주주총회도 오늘 열렸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인 차파트너스와 치열한 표대결이 예상이 됐었던 만큼 철통 보안 속에서 오늘 치러졌는데요. 자, 차파트너스는 앞서서 남양유업에 4가지 주주 제안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남양유업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앞서 차파트너스는 남양유업에 보통주 1주당 2만 원, 우선주 1주당 2만 50원 배당, 액면가 5천 원에서 1,000원으로 액면 분할,
일반 주주 지번의 50% 주당 82만 원의 공개 매수, 지배구조 전문가 심혜섭 법률사무소 대표 감사로 선임 등의 4가지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네, 앞서서 그 차 파트너스가 심혜섭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주주 제안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심혜섭 법률사무소는 대표가 새로운 감사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심 감사위원은 12만 표의 찬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 변호사는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입니다. 견제 없이 오너 일가가 좌지우지하는 회사 경영에 제동을 걸 목적으로 풀이되는데요. 남양유업은 대주주의 사조직과 다름없다고 알려진 이 사회가 추천한 인물이 9년 동안 감사를 맡아왔습니다. 홍 회장 일가를 견제한 인물이 없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인데 이 가운데 심 대표를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 외에는 차 파트너스가 승산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심옥은 상근감사의 재선임 안건을 산정했습니다. 현재 남양유업은 홍원식 회장이 보유한 지분 51.68%를 포함해 오너 일가 지분율이 53.08%에 달하며 차 파트너스의 지분율은 3.07%입니다. 오너 일가의 압도적인 지분을 무력화할 수 있는 3% 룰이 적용되는 감사 선임 안건에서 차 파트너스는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법은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회사가 주총에서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데 이를 3% 룰이라고 합니다. 3% 룰은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며 지난 2020년 12월 상법이 개정돼 감사위원은 선임 초기부터 3% 룰을 적용했고 반드시 외부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3% 룰이 통했고 차 파트너스가 승기를 잡게 됐죠. 오너 리스크에 지친 소액주주들이 결국에는 행동주의 펀드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5번째 이슈 짚어보죠. 조금 전에 SM엔터테인먼트의 주주총회도 끝이 났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50여일 동안 끌어왔었던 하이브와 카카오의 SM 인수전도 이제 끝이 나게 됐는데요. 신 기자, 오늘 주총에서 SM의 이사진이 대거 물갈이가 됐죠. 네, SM엔터테인먼트는 제28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상정 안건들을 원안대로 승인했습니다. 당초 주중에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하이브가 주주 제안으로 제시한 안건들도 함께 상정해 양측의 표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하이브가 경영권을 포기하면서 해당 안건들은 철회됐습니다. 오늘 주총에서는 이사진이 대거 교체됐는데요. 사내 이사진은 장철혁 최고재무 책임자, 김지원 마케팅 센터장, 최정민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장 등으로 교체됐습니다. 사회 이사진은 김규식 한국기업 거머넌스 포럼 회장, 김태익 법무법인 평산 대표 변호사, 문정빈 고려대 교수, 이승민 법무법인 피터앤김 파트너 변호사, 조성문 파트 매트릭 대표 등 5인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기타 비상무이사의 이창환 온라인 파트너스 대표와 장윤중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미국법인 최고 경영자를 선임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영진의 쇄신을 모두 마치게 됐는데, 자, 이제 SM 새 사업 비전인 SM 3.0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어떤 비전과 전략을 담고 있을까요? SM 3.0 전략은 멀티 제작센터 및 멀티 레이블 체제 전환, IP 수익화 전략, 글로벌 확장 전략, 투자 전략 등을 골자로 합니다. 2025년까지 별도 매출액 1조 2천억 원, 영업이익 4,300억 원을 달성해 3년 안에 기업 가치를 3배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합니다. 이성수 SM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SM 3.0 실행을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엔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으로 책임 경영을 실현해 주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SM 주총에서 사실 또 하나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있죠. 과연 주총장의 이수만 전 총괄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냐가 관심이었는데 결국 오늘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이수만 총괄은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며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는 입장문을 통해 제 이름을 따서 창립했던 SM이 오늘로써 한 시대를 마감하게 됐다며 K-팝은 K-팝을 넘어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뮤직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프라임 이슈 6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사실 가상자산 시장이 한겨울이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가상자산 거래소가 핵심 사업인 두나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신 기자, 이서구 오늘 두나무 대표가 입장을 밝혔는데 올해 신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내실화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에서 열린 제11기 두나무 정기추주총회에서 의장을 맡은 이 대표는 2023년 신사업 계획을 묻는 질문에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기존 서비스에 집중하고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가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는 이유는 두나무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세컨블록, 대체 불가능 토큰 거래 플랫폼 업비트 NFT 등 기존에 내놓은 신규 서비스들이 아직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 대표는 세컨블록, 업비트 NFT 등 기존에 출시했던 신규 서비스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아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이브와 합작법인인 레벤스를 통해서 출시한 NFT 서비스도 모먼티카도 언급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대표는 해외 사업은 미국에서 모먼티카 서비스에 집중하면서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사업을 확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좀 더 오래 해보고 결정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상장 계획은 여전히 일축했습니다. 그간 금융투자업계에선 두나무의 미국 증시 예탁증서, 상장설, 나스닥 상장성들이 꾸준히 돌았고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매번 같은 답변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아직은 구체적인 상장 계획이 없고 타이밍도 안 좋은 시기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나무가 지난해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3분의 1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4분의 1을 기록했어요. 상당히 아픈 기록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언급도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호황에 힘입어 연결 기준 매출 3조 7,046억 원, 영업이익 3조 2,714억 원을 기록했지만 매출은 3분의 1, 영업이익은 4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작년 테라 사태, FTX 파산 등을 거치며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핵심 사업인 만큼 두나무의 매출도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 침체에 따른 영향을 최대한 줄이려면 거래소 외 다른 서비스를 통한 수익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두나무는 기존에 출시해둔 서비스들을 중심으로 내실 다지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7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그룹의 삼남이죠. 김동선 호가 이끄는 한화갤러리아가 독립 경영에 닻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인적 분할된 신설법인으로 독자 경영을 시작하게 된 건데요. 자, 신 기자, 주가 부양이 이제 과제였는데 오늘 장중에 급등세를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하나갤러리아는 시초가보다 50원 오른 2,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약세 개장한 주가는 이날 1,633원까지 밀렸다가 이내 상승세로 전환해 큰 폭 올랐습니다. 장중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지만 2.4% 성장한 2,130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작년 9월 한화솔루션은 백화점 사업부인 갤러리아 부문의 인적 분할을 결정하고 이날 한화갤러리아를 신규 상장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김동관 전무의 경영 능력이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백화점 사업은 어떤 전략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을까요? 네, 갤러리아 명품권은 상반기 샤넬 등 명품 슈즈전을 열고 웨스트앤, 더글클럽, 언더마이크 등 국내 신진 디자이너 파업을 유치합니다. 식품권 고메 사구사는 신규 디저트 브랜드를 강화합니다. 타임월드는 이날 매장 한 개층을 명품 남성 전문 매장으로 조성해 럭셔리 맨즈를 열었습니다. 2층이 완공되면 지하 1층 남성 명품관, 1층 명품 부티크 하이주얼리, 2층 여성 명품관까지 명품 라인업이 갖춰지게 됩니다. 광교는 스파 브랜드 유치로 집객과 효율을 개선하고 특히 스포츠 브랜드 매장 등 집객형 고객 콘텐츠 MD를 유치하며 명품 남성 워치 브랜드를 확장하고 프리미엄 가전을 강화합니다.
갤러리아 관계자는 신규 점포 개발보다 그룹 복할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단순하게 백화점만 여는 사업보다 마이스식으로 개발을 하며 컨소시엄 형식이 되면 참여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죠. 자, 8번째 이슈입니다. 자, 봄꽃이 만개하고 나들이 철이 되면서 유통기업들의 이벤트도 요즘에 이제 상당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역대급으로 펼쳐지게 되는 랜더스데이를 소개해드렸는데, 자, 오늘은요. 신 기자, 햄버거를 먹으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맘스터치는 여기 어때와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팝업 스토어를 개장했습니다. 맘스터치는 4월 동안 매일 한 명씩 해외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이번 협업은 브랜드 기념일인 싸이데이를 오감으로 즐기는 축제장으로 만들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맘스터치는 올해 싸이데이 테마를 월드 사이버거인 아시아로 정하고 여기 어때와 함께 여행 분위기가 물씬 나는 팝업 스토어를 기획했습니다. 네, 팝업 스토어가 개장이 됐는데 그곳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즐길 수가 있을까요? 네, 팝업 스토어에서는 매일 한 명씩 2인 기준 무료 해외여행권을 추천합니다. 월드 사이버거인 아시아 신제품인 탄두리 사이버거나 마라 사이버거 세트 메뉴 주문하면 선착순 100명에게 꽝 없는 쿠폰을 지급합니다. 쿠폰에 기재된 번호를 여기어때 앱에 등록하면 여기어때 레디백과 스티커, 해외 숙소 10% 할인 쿠폰, 사이버거 단품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합니다. 또 쿠폰 수령자 100명을 추첨해 매일 다낭 3박 5일 2인 여행권을 추가로 제공하고 1등 추첨 결과는 다음 날 오후 6시 여기어때 앱에서 공개합니다. 금요일과 주말 당첨자는 다음 월요일 오후 6시에 발표합니다. 전국 맘스터치 매장에서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신메뉴 월드 사이버거 세트 구매 시 100% 당첨 스크래치 쿠폰을 증정하고 해외여행 상품권을 비롯해 국내 또는 해외 숙소 10% 할인 쿠폰, 사이버거 단품 등을 경품으로 내걸었습니다. 여기어때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팀장은 팝업 스토어는 여행에 설렘을 안겨줄 공항 콘셉트로 이색적인 버거 메뉴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며 한 달간 계속되는 해외여행 추첨 이벤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제계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신민성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